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너 권민우 장면입니다. 변호사한테 그거 말했나 보더라? 권모수 권민우? 나를 자꾸 우당탕탕 우영우라고 불러서. 나도 그런 거 만들어줘. 최강 동안 최수연 어때? 최고 미녀 최수연? 아니야. 아니야? 응,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난 뭔데?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어?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누군가 알아봐준 나의 몰랐던 장점. 진심 어린 칭찬 앞에서 마음이 녹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마음고생을 하게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들을 우아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송생활 33년과 더불어 22년 동안 말하는 방법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편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금희 아나운서의 우리 편하게 말해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을 바탕으로 편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ady, steady, go! 1. 잘 듣고 상대방 기준에서 생각하기. 잘 듣지 않고 말을 하기란 불가능하지요. 말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할 일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 상대방의 기준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준다는 건 무엇일까요? 강원국의 어른답게 말합니다에서는 잘 듣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는 게 잘 듣는 것일까? 혹은 시간을 내 들어주면 잘 듣는 것일까? 아니다. 마음으로 들어줘야 잘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하는 사람의 심정과 처지에서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따뜻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 기준에 맞춰 이야기한다는 게 뭘까요? 다음 일화를 들어보세요. 집안 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가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남편은 응원했습니다. 밭농사를 하랴, 집안일을 하랴, 초등학교와는 수준이 달라진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랴,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이 탓을 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슬며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갑자기 콩나물은 왜요? 물이 밑으로 빠지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며칠 후에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있지요. 공부도 그런 법이에요.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도 자기도 모르는 새 실력이 쑥 늘어나니까요. 아내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생활의 기준을 두고 말했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남편의 말이 와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6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6가지 방법 중 5가지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죠.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 바로 적용해보고 싶은 방법입니다. 2. 내 마음 다스리기. 발표할 때 너무 떨어서 염소가 되어본 경험. 면접관 앞에서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안 났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불안이 영혼을 잠식할 때 가장 좋은 항불안제는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책에서 소개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낮아진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존감 다이어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존감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은 먼저 일주일치 계획을 세우는데요. 매일 토익 공부 10분, 신문 읽기 10분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목표를 달성한 항목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자존감 다이어리에 내가 세웠던 목표는 모두 동그라미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15분, 20분 늘려나가며 작은 성취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긴장이 될 때 이 자존감 다이어리를 넘겨보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잘할 수 있어 하며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상황이나 면접을 앞둔 상황에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매일 쉬운 루틴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말하기 연습을 위한 실용적인 팁. 사회생활이나 입시 면접을 치를 때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사실 말하기 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종이에 할 말에 큰 뼈대를 쓰고 그 세부 내용을 구성하여 말하는 방법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22년 동안 말하기 수업 선생님이었던 저자가 알려주는 실용 팁들 중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2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기싸움이다. 발표는 결국 기싸움이고 초반에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면 제일 좋으며 절대로 풀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발표가 기싸움이라니 제목을 보고 뭔가 우악스러운 거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고 자신감은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면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배우나 개그맨들처럼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100번 이상씩 연습을 하기에 입에서 대사가 그냥 술술 나올 수밖에 없고 오히려 빨리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수백 번씩 준비한 노력이었던 것이죠. 신난다는 감정으로 바꿔보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앨리슨 우드 브룩스 교수는 발표를 앞둔 학생들을 2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침착하자를, 다른 집단에는 신난다를 소리내어 말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을 신난다고 정의한 학생 집단에서 설득력과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설 길이도 더 길어졌고요.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눌려 침착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종류는 달라도 강도는 비슷한 신난다는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다면 이왕 발표할 거 신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편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기준에서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절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존감 다이어리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이나 발표를 앞두고 써먹을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 기선 제압을 하는 것, 두려움에 떨리는 감정을 신난다는 감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말하기는 대화하는 말하기와 발표하는 말하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대화하는 말하기에서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발표하는 말하기에서는 내 감정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